이변변의 성범죄 상담소, 오늘도 재밌는 기사 하나를 보고 공유하면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자, 술에 취해 남자친구 옆에서 잠자던 여성을 성폭행한 강큰 30대 남성이 법정에 섰다. 예,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7일 피해자 B씨 집에서 B씨의 남자친구인 C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에 다 잠이 들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자친구인 C씨와 함께 잠자고 있던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서 강제로 성폭행을 했다. 당시 B씨는 술에 만취해서 한거불능 상태였다. A씨는 이후 B씨와 C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남자친구가 바로 옆에 있는데, 다른 방도 아니고 같은 방에서 잠자고 있는데 거기서 술에 만취해서 한거불능에 있는 여성을 성폭행을 했다는 건데요. 말 그대로 정말로 간이 크네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은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제가 실제로 겪은 사건들부터 소개를 드리고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부부 동반 모임에서 이제 두 부부가 술을 이제 많이 마셨겠죠. 그러다가 이제 각자 자로 들어갔었는데, 근데 한 남편이 자신의 부인이 아니라 다른 부인과 성관계를 가진 거예요. 근데 남자 입장은 이거예요. 자신은 성관계를 가진 건 맞는데 어둡고 술도 취하고 그래서 내 아내인 줄 알았다 라는 거였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처음에 좀 헷갈렸었는데 일정 시점부터는 남편이 아니라는 거를 눈치를 채고 저항을 했으나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였어요. 자, 이 사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유죄가 내려졌습니다. 여러가지 증인도 있고 정황 증거도 있고, 그런데 제 느낌은 그랬어요. 재판장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까고 말해서 불이 꺼져 있어도, 술에 좀 취해 있어도 성관계를 가지는 내내 자기 아내와 남의 아내를 헷갈리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된다. 그게 바로 재판장의 의견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공감이 가죠. 유부남들은 아실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인정이 됐고요. 자, 또 다른 사안 한번 보죠. 한 여성이, 미혼 여성이에요. 술에 많이 취해가지고 전봇대 옆에 쓰러져 있었던 거죠. 가끔 보죠, 우리도. 추운 날, 게다가 겨울이면 또 진짜 입 돌아가는데 조심해야 되고요. 어쨌든 여성이 엄청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는데 남자분이 다가가서 부축해서 이렇게 세워서 바로 근처에 있는 모텔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여성이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자, 이 건 남성은 어떻게 주장을 했느냐, 소위 말해서 눈이 맞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얘기를 꺼냈고 서로 얘기를 했더니 말이 잘 통하고, 그래서 눈이 맞아가지고 미혼 남성과 여성이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진 게 무슨 죄냐. 자, 여성 입장에서는 자기는 술에 너무 취해가지고 전혀 그럴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 정신이 처음 들었을 때는 눈을 떠보니까 자기 옆에서 모르는 남자가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건 남성이 결국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자, 이유를 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 여성이 남성을 그 가로등 밑에서 쓰러져 있을 때 만났을 때 호칭을 자기야라고 했어요. 자기야. 이건 이제 증인이 있어서 처음 만난 남성한테 자기야라고 했다. 이게 쉽게 상상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 여성이 주장을 했거든요. 자기가 아마 남자친구라고 만취해서 착각했던 것 같다. 실제로 남자친구가 그 자리로 데리러 오는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입장에서는 자기 남자친구가 자기를 데리러 왔다 생각하고 그 남자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호칭을 자기야로 했다는 거 보면 어느 정도 말이 되죠. 또 정신이 들자마자 이 여성은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야, 나 일어났는데 나 모르는 사람 옆에 자고 있어. 나 아마 남자친구라고 착각해서 따라왔나봐. 이런 문자를 보낸 거죠. 또 하나, CCTV로 해당 영상이 있어서 살펴봤더니 말이 나오진 않지만
여성이 쓰러져 있고 남성이 거기로 가서 몇 마디를 나눠요. 근데 몇 마디 나누자마자 바로 데리고 모텔로 가거든요. 자, 어떤 사람 남녀 여자가 만났는데 진짜 남자가 무슨 뭐 누가 봐도 한눈에 반할 만큼 연예인급으로 엄청나게 잘생긴 뭐 그런 경우도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 몇 마디 나누고 바로 자러 갑시다. 오케이. 어렵죠.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유죄가 나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제 뭔가 얻는 교훈이 있어야겠죠. 남성과 여성이 어느 정도 술에 취했을 거고 보통 같이 자러 갔어요. 근데 여성은 내가 만취해서 난 기억이 안 나 중간간이라고 주장하고 남성 입장에서는 아니야 너 멀쩡해 보였어 우리 충분히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거라고 주장하는 사안이에요. 너무나도 전형적이고 너무나도 많은 사안입니다. 각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가해자로 몰린 남성은 여성이 그렇게까지 취하지는 않았다라는 증거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CCTV나 둘이 같이 들렸던 식당, 모텔, 편의점의 직원 진술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둘이 한마디로 속된 말로 눈이 맞았다라는 구체적 진술이나 정황 증거가 있어야 돼요. 카톡이나 문자 아니면 녹취록 같은 것도 좋겠죠. 아니면 그날 성관계를 가지고 사후에 연락을 해서 그 남성이 어제 너무 좋았다 우리 다시 보자라고 했다라든지 이렇게 정상적인 남자 여자가 분위기가 좋아서 성관계를 가졌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날 만한 일들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자,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이번엔 피해를 당한 여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반대로 많이 취해서 내가 정말로 한거불능이 될 정도로 정신이 없었다라는 증거를 확보해야 됩니다. 역시 CCTV나 식당, 모텔, 편의점 직원들의 진술 또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질 만큼 두 사람 사이에 친분이 없었다라는 증거 피해 직후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피해 직후에 주변 지인들에게 피해를 호소하고 상의를 한 정황 등을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이러한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술 취해서 나는 몰랐다 이러면서 심신미약을 주장을 하거든요. 지난번 시간에 이변변님께서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런 항변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나요? 네, 이제 술에 취했다는 것이 변명이 되던 시대는 끝났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술에 취했을 때마다 이런 잘못 저런 잘못을 하는 버릇이 있는 우리 보통 주사라고 하죠. 주사가 있는 사람이 술에 취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일부러 너는 그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를 한 것이다. 고의범하고 거의 비슷하게 봐버려요. 이거를 법률용어로 원인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라고 하는데요. 원자행위라고 하고 어쨌든 그것까지 모르셔도 되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술에 취해서 내가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변명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어떤 사안이 있는데 여성은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하고 남성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해요. 그러면 여성의 진술은 아주 일관되고 구체적인데 남성은 모르겠다고 하니까 누구 진술이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여성 진술이 이기겠죠. 이런 것처럼 내가 술에 취했다,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하는 것이 소송 전략상으로도 아주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술에 취했다라는 얘기를 만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라는 얘기를 과연 수사기관의 변명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심사숙고하셔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정말로 술에 취했다면 진짜로? 예, 진짜로. 그러니까 있을 수 있죠. 예, 둘 다 정말 술에 취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같이 잤고 정말 기억이 하나도 안 나지만 고소는 당했고 그러면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는 수밖에 없을까요? 자, 실제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 너무나도 많이 하는 고민입니다. 이때는 답이 딱 있어요.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충분히 변호사와 상의해서 최선의 전략을 수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알죠?